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중 임원이 무단으로 팔아버린 종중 재산을 종중원들이나 종중이 나서서 찾아오는 그런 소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중 임원이 무단으로 처분한 재산을 종중이나 이제 종중원들이 나서서 찾아오는 방법으로는 그 처분 행위가 무효라는 이유로 매수인에게 이전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어떤 민사소송의 방법이 있고, 또 종중 임원과 그 이제 매수인을 형법상 횡령죄로 이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민사소송 방법으로 종중 임원이 종중 재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버린 상황에서 종중원 개인이 나서서 위와 같이 어떤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같은 이런 총유재산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소가 안 될 경우에 결국 이제 재판에 질 경우에 해당 임원을 상대로 매매대금액 상당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결국은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은 비법인 사단인 종중이 그 종중 명의로 사원총회, 즉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하거나 구성원인 종중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서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사단의 구성원, 그러니까 종중원이 그 사단의 대표자, 종중회장이라거나 또는 종중총회인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는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 보존 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판시를 했습니다. 결국 종중의 임원이 종중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버려도 일부 종중원들이 나서서 종중재산을 매수한 매수인을 상대로 종중총회 결의가 없어서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그걸 말소하라 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국은 말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종중이 나서서 종중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종중원 전원이 빠짐없이 나서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제기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어버립니다. 실제 종중원이 승인 남녀를 포함하고 전국에 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원이 빠짐없이 원고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중 임원이 일을 저질렀는데 종중이 나서서 총회 결의를 거쳐서 소송을 제기하기란 또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부득이 일부 종중원들이 종중을 상대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이제 거기서 승소한 후에 이런 상황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서 종중의 그 해당 임원들을 해임을 하고 임원들을 이제 새로 임원으로 바꾼 거죠. 바꿔서 이제 종중의 이름으로 매수인을 상대로 이제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이제 제기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제 소송에서 패소해서 말소가 불가능하게 되면 매도를 주도한 종전 임원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으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매수인이 종중 임원들에게 불법 처분을 하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임원들을 이제 한테 요청을 하거나 유도했다,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 매매 계약이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이제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매수인이 이제 종중 임원들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입증하게 되면 그 매매 계약이 이제 무효로서 말소 등기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형사 고소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종중원들이 나서서 종중 재산을 팔아버린 주모자인 종중 임원들을 상대로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면 금액이 보통 크기 때문에 주모자가 이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한 것 자체만으로도 매도한 종중 재산을 되찾아오는 등 해결의 여지가 매우 크게 되죠. 자,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비록 종중 임원들이 종중 소유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이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할지라도 종중의 임원들로서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서 종중 재산이 처분 대금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이제 범위 상당하다. 즉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고, 그렇지만 이제 종중 임원들이 종중 총회 결의 없이 종중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종중의 공원 묘지로 쓸 다른 임야를 매수하는 데 사용했다면 재반 사정에 비추어서 종중 임원들에게 그 돈에 대해서 불법 영득의 의사, 즉 종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한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아서 횡령죄에 이제 해당되지 않아서 무죄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했습니다. 결국 종중재산을 조합 임원이 총회 결의 없이 매도하게 되면 매매 대금을 보관하는 자가 착복한 것으로 보아서 횡령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종중의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한편 이제 종중재산 매수인도 매도를 주도한 종중 임원들과 처음부터 불법 영득을 할 것을 공모하고 매수했다면 횡령죄의 공동정법으로 또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중 임원이 무단으로 처분한 재산을 종중이나 종중원이 나서서 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종중부동산을 수탁자인 종중원으로부터 되찾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